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세의 경제적 비용,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계속 몇 번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장 균형 경제에서 시장 균형에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그때의 균형점은 가장 효율적인 점을 달성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사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두 가지의 판단 기준, 그래서 사회후생이라는 그 두 가지의 합을 비교해 봄을 통해서 효율성이 가장 크게 달성된다라는 사실을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후생경제학적 차원에서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계속 살펴본 거죠. 조세 같은 경우에 조세가 발생하면 원래 시장 균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가격축을 그리고 그럼 원래 수요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디맨드 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이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 스타로 주로 썼습니다. 그렇죠? P 스타, Q 스타로 썼습니다. 이게 균형 거래량이 될 거고요. 이 균형 거래량에서 어떤 축에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든 동일하게 그 부담은 서로 전이 되는 거죠. 그 조세 전이라고 하고요. 그 부담이 전가되죠. 조세 전가, 전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근데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생산자가 그 손실을 그 부담을 다 짊어지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우리 공부할 때 있어서 처음에 이제 생산자가 조세를 부과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조세를 정부가 부과를 한다면 만약에 이 수직 거리만큼 변했어요. 이게 뭐죠? 조세 크기 T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균형점, 그 조세 부과 후에 T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균형점이 여기에 생기게 될 겁니다. 조세 부과 후에. 그러면 가격이 균형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가 그게 디맨드 곡선과 만나죠. 소비자가 부과한 부담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T를 이 받은 금액만큼 수입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 T의 크기만큼을 뺀 T라고 할게요. PT에다가 T 가격을 뺀 것만큼 자기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크기가 전체 조세의 크기라면 요 부담 PT에서 P 크기만큼의 요 위쪽 부분에 있는 까만 선 요 부분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 밑에 부분 빨간 여기 크기만큼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편의상 우리 그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그 조세를 거두는 거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세를 쉽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수요 차원으로 조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에게 부과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결국은 똑같은 현상을 볼 겁니다. 요 크기만큼 T 수평 크기만큼이니까 디맨드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D 프라임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 이때 이 지점에서 균형이 결정되지만 그 소비자가 지불하는 PT-T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의
가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지만 요 가격이 써져 있는 가격이고 여기에다가 T만큼의 크기의 가격을 소비자는 더 지불하게 되겠죠. 정부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가격 PT에다가 마이너스 T 한 요 크기만큼이 생산자가 가져가는 돈 될 거고 결국은 소비자는 PT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맨드 쪽,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수요 쪽에 부과가 되든 생산자 서플라이 쪽에 그러니까 공급 쪽에 부과가 되든 똑같다라는 거죠. 수평 크기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든지 수요 곡선이 떨어지는 거. 수평 크기만큼 수직 상승 또는 수직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공급 곡선의 수요 곡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부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됐다라는 거 차이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봐왔던 것이고요. 요런 이제 조세 부담을 각각이 나눠지게 되고, 네, 세금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예, 사회후생 또는 경제적 후생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후생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후생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생이라는 거 얘기할 때 사회후생이라는 얘기 했었고요. 사회후생은 뭐였죠? Social Welfare라고 하는데 SW로 쓰겠습니다. Social Welfare. 이거는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소비자 잉여의 합이다라고 했고 소비자 잉여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했죠? Willing to pay. Willing to pay.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얼마만큼 지불하고 사려고 하는가. 그 가격에다가 실질적으로 시장 균형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뺀 거죠. 나의 주관적인 상품에 대한 하나하나 그 추가적인 상품 구입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평가에다가 시장 가격을 빼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장 차원에서 다 합하면 소비자 잉여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럼 생산자 잉여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한계 비용, 내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격에다가 그 하나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주면은 생산자 잉여가 될 거고, 특별한 경우 생산자 잉여라는 부분이 기업의 이윤과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분은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이윤의 변화분하고 꼭 일치를 하지만 고정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조건이 만족되는 한 생산자 잉여는 이윤하고 같아진다. 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이윤의 변화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만약에 조세가 다시 고려되는 경우에 조세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요 조세 수입이라는 것도 사회후생에 들어간다. 텍스 레비뉴라고 하죠. 텍스 레비뉴가 하는데 그러면 조세 수입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조세량, 조세의 크기, 그죠? 그 T라는 크기 위에다가 얼마만큼의 거래가 일어났는지, 그렇죠? 거래량 크기를 곱해주면 여기서 우리 그림에서 아까 볼 수 있었던 점선으로 둘러싸인 요 사각형 크기입니다. 이게 세로 QT라고 할 수 있죠.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에다가 T 크기만큼 하면 조세 수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조세 수입까지 정부의 이득까지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사회 후생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요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 그게 이번 시간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 수입의 크기는 잠깐 그 사각형의 크기로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세 수입에 대한 얘기고요. 조세 수입. 이제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QP 축이고요. 디맨드 그렸습니다. 여기 디맨드고 여기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Q스타 조세 전에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조세가 T만큼 부과돼 가지고 S가 수직거리 T만큼 상승했어요. 이 크기가 T고요. 그럼 이때 새로운 균형점은 이게 될 거고 이게
텍스 후의 가격, 그 다음에 텍스 후의 거래량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텍스 크기죠. 요 전체 크기가 텍스 크기입니다. 요 텍스 크기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PT에다가 T 빼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생산자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가격,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가지는 그 생산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PT-T가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하나하나를 사면서 지불하는 가격은 PT가 되겠죠. 그거 뭐 요 두 개 차이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T죠. 예, 요 크기는 T입니다. 그럼 조세 수입은 얼마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세 수입은 T라는 조세 크기에다가 QT를 곱해주면 바로 조세 수입이 나오죠. 그거 다시 얘기하자면 요 사각형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세 수입을 그림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요 변화가 사회 후생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제목을 붙이자면 세금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후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회 후생은 어떻게 변했느냐? 요거를 살펴보는 거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그 크기를 다시 나눠보려고요.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뭐 스케일이나 크기나 뭐 이런 거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거니까 디맨드 곡선, 공급 곡선, 원래 균형점들 나왔고요. 그러면 원래의 컨슈머 서플러스 크기 어디죠? 컨슈머 서플러스 크기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죠. 디맨드 곡선 아래 시장 균형 가격 피스타 위 이쪽 빨간색으로 마크된 요 삼각형이 컨슈머 서플러스입니다. 조세전 컨슈머 서플러스죠. 그럼 생산자 잉여 프로듀스 서플러스는 서플라이 커브 위쪽, 요 서플라이 커브 위쪽, 그 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 아래쪽에서 요 삼각형 크기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고요. 사회 전체 후생은 CS 더하기 PS인 요 전체 삼각형, 까만 걸로 다시 표시를 해보자면 요 전체 삼각형이 사회 후생이 되겠죠. 사회 후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요 앞에 요 그림을 다시 그린 거죠. 요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균형점이 어디라고요? 예, 여기 S 프라임이 이쪽으로 지나가가지고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쵸? 이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생각해보자. 자, 지금 이 가격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죠? PT였죠. PT. 그럼 이 PT를 지불한 거 이상으로 willing to pay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 아래쪽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그러면은 이 크기, 삼각형의 그 파란 삼각형의 빗금 큰 거, 이 부분이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각각 크기가 나타나 있는 거를 제가 영어 이니셜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A, B, C. 여기도 따로 써야겠죠. 어떻게 하냐? 요 생산자가 받는 금액하고 또 달라지니까 요 크기로 변한 거니까 요 부분도 나눠줄게요. C, D, 그 다음에 E, F 이렇게 각각 쓰겠습니다. A, B, C, D, E, F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세부과를 한 다음에 소비자 잉여. 여기 표로 그릴게요. 조세 전이고 조세 후로 나눠가지고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있겠죠. 조세 수입이 있을 겁니다. 조세 수입이 있고 텍스 레비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까지 쭉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조세 전에는 A, B
A 더하기 B 더하기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 부분이었고 생산자 잉여 부분은 C 더하기 D 더하기 F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세 후에 소비자 잉여가 어떤 부분으로 바뀌었나요? A로 바뀌었습니다. 요 조세 부과 후에 PT 가격 위로 여기 왼쪽에서도 보시듯이 PT 가격 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T죠. 예, PT 가격 위 여기 수요 곡선 아래. 그래서 A 부분만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죠? PT-T였습니다. T를 생산자가 지불을 하니까 PT만큼 돈을 받고 PT만큼 받고 T 크기만큼의 세금을 정부에다가 내죠. 각각의 개별적인 양에 대해서. 그럼 PT에서 T 뺀 것만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수량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PT-T만큼. 그럼 그 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검은 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PT-T 요 크기만큼을 생산자가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 가격 공급자가 판매자가 받는 요 가격 아래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트 비용 한계 비용 위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 윗부분 D가 조세 부과 후에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조세 수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각형 모양이죠. 조세 수입 뭐죠? 조세 전에는 조세가 없었으니까 정부의 조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0이라고 쓸게요. 0. 네. 그리고 조세 부과 후에는 뭐라고요? B 더하기 C. 요 크기 빨간 왼쪽에서 보는 빨간색 사각형의 크기 오른쪽에서 보면 사각형의 영역으로 B하고 C하고 합한 크기만큼의 조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요거 소셜 웰페어를 다 더해볼게요.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을 측정할 때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더한 거 조세가 없다면 조세가 부과가 된다면 정부의 조세 수익까지 합한 거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거래되는 돈의 거래량 중에 일부를 정부가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세 부과 후에 Q스타에서 QT만큼의 Q스타였고 QT입니다. 그렇죠? QT만큼의 거래량이 감소가 있었죠. 그 부분이 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셜 웰페어 차원에서도 여기서 보면 이 전체 큰 삼각형 영역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 요 크기만큼이 조세 전에 사회 후생이었다면 조세 부과 후에는 거래량이 Q스타에서 QT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크기 변화가 얼마만큼이 있겠습니까? 2하고 F 크기만큼이 사라졌다 이거죠. 사라졌습니다. 이 차이가 2하고 F 크기만큼이라는 거죠. 됐나요? 가장 효율적인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의 균형점인 Q스타와 P스타에서 전체 사회 후생의 크기는 A, B, C, D, E, F D가 여기 빠졌네요. A, B, C, D, E, F죠. D, E, F 요거 전체였는데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사회 후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A, B, C, D로 바뀌게 됩니다. EF가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부분을 삼각형으로 요 영역으로 표시해 보자면 요 빨간 영역, 빗금친 영역이 되죠. EF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만큼이 세금 부과를 통해서 사회 후생 중의 일부가 사라져 버렸다. 그 사라진 이유는 한 가지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Q스타에서 QT로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죠. 그 균형 거래량의 감소로 인한 사회 후생의 변화가 E 더하기 F 크기가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 그 후생경제학에서 사중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중손실 이 말 자체도 좀 어렵죠. 영어로 얘기하면 dead weight loss입니다. 그래서 뭐 DWL로 쓰는데요. dead weight loss. DWL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나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균형 거래량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가격 뭐 제한을 두거나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후생의 변화분, 감소분을 특히 네, 후생 손실, 사중 손실, 후생 손실이라고도 하고요. 후생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후생 손실, 사중 손실. 다 영어로 얘기해서 데드웨이 로스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경제적 순손실, 예, 경제로 따지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 부과, 뭐 이런 시장을 왜곡하는 어떤 정부의 역할, 주로 그런 어떤 왜곡 현상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회 후생의 감소분, 총잉여의 감소분, 생산자 잉여 더하기 소비자 잉여가 총잉여였죠. 그걸 사회 후생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 사회 후생의 감소분을 경제적 순손실, 사중 손실,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라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땅히 이 F의 크기, 우리 어떤 영역의 크기는 0보다 항상 크죠.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요 삼각형의 크기, 데드웨이 로스의 크기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세 수입은 결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능가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효율성을 조세로 다 만회할 수 없다. 왜죠? 데드웨이 로스가 항상 발생하고 데드웨이 로스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수학적인 사실로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증가분이 사회 후생 또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없다. 예, 조세를 부과하면 데드웨이 로스, 경제적 순손실이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런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원래 출발점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조세 부과, 이거는 경제적 순손실, 데드웨이 로스, 후생 손실을 이야기한다. 그때의 조세 증가분, 조세의 수입은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의 합 이상을 그 감소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사회 후생이 발생하고 그게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비효율적이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점을 나타냈는데 거기다가 조세를 부과한다는 거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효율에 대한 내용을,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점인데 거기서 어떤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느냐, 조세 부과는 죽어도 하면 안 되느냐, 완전히 잘못된 거냐, 항상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점들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점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비효율은 항상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조세를 부과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느냐, 어떤 가치로 부과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정부도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사적으로 거래될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점이 오염을 너무 많이 초래하고 있다 라든지 국민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행성을 조장해가지고 국민 정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건 효율성하고 관련 없이 조세를 부과해서 그런 행동을 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런 가치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빼고 그냥 효율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가 비효율을 초래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뭐 그런 어떤 정부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거 우리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효율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고 그 모형 중에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이 효율성을 가장 크게 달성한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조세를 부과하면 그 효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잊고 무시하고 아니면 간과했던 부분 우리가 사회 과학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활동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점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이건 영원할 수 없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부의 판단 아니면 다수의 판단이 있다면 조세를 부과해서 그 행동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 순손실에 후생 감소분이죠. deadweight loss. deadweight loss. 그래서 deadweight loss를 그러니까 한자어로 다시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역해가지고 쓴 게 이제 사중 손실이죠. dead가 죽은 거고 중력할 때 무게 이래서 weight이고요. 그래서 사중 손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된 말이라서 경제적 순손실로 번역하는 게 가장 그나마 자연스러운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후생 감소분은 이제 후생 경제학을 생각하면서 사회 후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제적 순손실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였느냐? 자, 뭐 때문에 왔다 그랬죠? P스타에서 PT만큼의 세금 부과 이후에 거래량 감소분이 경제적 순손실을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럼 이게 Q스타죠. Q스타. 원래 이게 균형 가격 P스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세금이 이만큼 부과돼가지고 이만큼의 S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여기 T 크기가 요 크기만큼입니다. 됐죠? 자, 요 삼각형 크기 사중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나타나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Q스타에서 QT만큼의 자유거래, 그러니까 민간적인 사적 거래 Q스타 마이너스 QT만큼의 크기, 요 크기만큼의 거래량이 감소됐죠. 거래량 감소분이 이 크기만큼입니다. 이 크기만큼의 원래 있었던 사회 후생, 경제적 총익률을 생각해 보면 원래 각각의 소비자들이 willing to pay, 지불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그 상품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가격, 그 가치 판단이 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상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요 라인 공급 곡선 또는 한계 비용의 곡선을 따라가는 요 크기만큼, 각각의 크기만큼의 차이가 요
감소분만큼의 폭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입자의 주관적인 가치에다가 판매자의 비용, 판매자의 한계 비용을 뺀 것이 뭐다? 예, 총 잉여가 될 것입니다. 총 잉여, 경제적 잉여가 되는데 그 잉여 부문의 크기가 얼마만큼? 거래량 감소분만큼의 크기로 발생하게 되고 그 삼각형의 크기, 이게 빨간 빗금 친 삼각형의 크기를 경제적 순손실로 우리 정의를 했고 쓰고 있습니다. 요 이제 의미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그림이 되겠고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서 왔다? 거래량 감소 분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또는 영향을 주는 어떤 팩터,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인들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 조세 부가가 얼마나 크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 말고 T 곱하기 QT 크기만큼의 어떤 조세 수입이 발생할 거고 그 수입의 크기, 그러니까 QT 크기만큼의 또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 크기가 똑같다고 쳤을 때 시장마다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달라지는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결정 요인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한번 고민 잠깐 해보시고 답을 한번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 조세 정가 이거 얘기할 때,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든 그 부담은 서로 공유될 수밖에 없다. 왜? 사적 거래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거 결정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뭐 조세 부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부담 무조건 나눠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나눠 가지게 되죠. 근데 뭐 수평인, 수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 경우 아주 익스트림한 현실적으로는 발견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한쪽만 완전히 그러니까 생산자에게만 소비자에게만 다 그 부담이 조세 부담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자면 그 부담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부담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공부했었죠. 그렇습니다.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을 고려할 때 어땠나요? 탄력성이라는 거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수요와 공급이 변하냐. 그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탄력적이다 그랬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100% 변해. 그죠?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00% 변해. 100이라는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1%일 때 1%만큼 변해 단위 탄력적이다 그랬죠. 1이죠. 그 퍼센티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경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우리 절대치 값으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절대치 값으로 둘 다 쓴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격 탄력성인 경우에는요. 자, 탄력성이 큰 경우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부담은 탄력적일수록 줄어든다. 상대적 부담. 생산자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높다면 수요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내용을 우리
공부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삼각형의 크기가 어떻게 커질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훨씬 더 클 거냐를 탄력성의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부분에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림을 뭐 한 두 개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경우를 그려볼 수 있겠죠. 각각의 네 가지 경우를 그려볼 수 있을 건데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수요가 아주 비탄력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와 공급 자체가 모두 비탄력적인 경우. 자, 우리 그때 비교할 때는 조세 부담이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더 많이 부담되는지 수요자에게 더 많이 부담되는지 자체에서는 뭐가 문제였죠? 수요나 공급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탄력적인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 요 옆에다가 그려놨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보일 거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탄력적이다라면은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동폭이 크다 그러면 평평해지는 것이고요. 네, 평평해지는 것이고 공급과 수요가 점점 가팔라지는 경우,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쵸? 둘 다 비탄력적인 거죠.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T 크기만큼의 수직거리만큼 S가 바뀌게 되죠. 여기서 보자면 거의 뭐 한 칸 조금 넘게 요 정도의 크기로 변한 거예요. 수직거리가. 이 정도로 변했다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됐죠? 수직거리가 T만큼. 그림이 조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수직거리 T 크기만큼 변했을 때 요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손실의 크기가 요런 삼각형 크기만큼 될 거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요 크기 비교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삼각형의 크기, 삼각형의 밑변 또는 높이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요 밑변 크기는 크지만 요걸 높이죠. 우리 높이로 봐야겠네요. 높이는 크지만 요 거래량의 감소분이 있죠. Q 스타에서 QT 크기만큼의 변화,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정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요? 변화가 다시 그림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원인이 있어요.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 감소분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이면 거래량 감소분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데드웰 로스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를 가진다. 탄력적이면 어떻겠습니까? 탄력적이면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감소분이 커지겠죠. 요게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드웰 로스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게 이 T 크기가 이렇게 커지니까 잘못 그려졌는데 요 T 크기가 고정돼 있다면 요 그림에서 좀
S 원래 곡선이 조금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가팔은 수요, 가팔은 공급이 있을 거고, 그쵸? 공급 곡선이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S'으로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크기가 요만큼. 자, 왼쪽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높이는 분명히 높아졌지만 Q의 감소분 요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비탄력적인 경우에 거래량의 감소분이 적다. 동일한 T의 부가에 의한 거래량 감소분이 적다. 그럼 T는 똑같죠. T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T 크기는 똑같고요. 똑같다고 했을 때 거래량 감소분이 작다면 삼각형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되나요? 예, 높이 곱하기 밑변, 또는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에서는 사실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고 요만큼 수직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죠. 거래량 감소분이 높이가 되는 거고 세금의 크기 T가 밑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90도 왼쪽으로 회전해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직각인, 그러니까 밑변의 직각인 것을 높이로 간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볼 수 있겠죠.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서 공급만 비탄력적일 때, 수요만 비탄력적일 때,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비탄력적일 때 어느 것이 제일 클 거냐. 비탄력적이다라는, 비탄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어떤 단위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근데 세금 부담에 대한 크기, 그쵸? 그 상대적 부담에 대한 크기는 우리 공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은 공급자에게 부담이 더 크게 주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될 거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먼저 공부를 해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알아봤던 거는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공급이나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높이 크기 또는 거래량 감소분의 크기가 작아짐을 통해 가지고 사중 손실도 경제적 순손실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 탄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고, 우리 탄력성을 공부했죠. 이렇게 저렇게 탄력성의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해야 될 거, 조세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조세 수입. 자, 정부의 목적이 조세 수입을 극대화함에 있느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개별적인 소비자가 존재하는 이유,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효용 극대화라는 단순한 목적을 경제학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산적인 아주 그런 경제 주체는 아니죠.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열고 그걸 운영함을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그 이윤을 사회 구성원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런 주체는 아닙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 그냥 민간에서 해줄 수 없는 서비스들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인 거죠. 그런 조직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죠? 개별 경제 주체가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라는 주체 자체가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쓰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고, 정부는
뭐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경찰 서비스든 뭐 소방 서비스든 국방 서비스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게 되죠. 그게 이제 공공재라는 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나중에 해보게 될 건데 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죠. 네, 정부 지출하는 데 대한 금전적 비용이 됩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나요? 역사적으로 조세를 걷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정부라는 조직이 그 돈을 바탕으로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됐죠? 그렇게 바라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이제 그런 이제 조세 수입을 정부가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수입이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텍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텍스를 증가시켰다고 하면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데드웨일 로스는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원래 수요와 공급이 있죠. 이렇게 T만큼을 부과하던 거를 더 크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데드웨일 로스라고 얘기하는 이 삼각형 크기가 그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점점 커진다. 그림으로 단순히 우리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T의 크기가 증가하면 여기 T의 크기가 증가했죠. 그럼 이 크기 Q 스타 마이너스 QT의 크기도 증가합니다. 요거 두 개의 곱만큼 DWR 사회 후생 또는 데드웨일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폭만큼 비례해가지고 사회 후생 감소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더 빨라. 곱해졌잖아요. 길이 양쪽 다 커지고 그게 곱해진 크기만큼 증가를 하니까 1차적으로 커지는 비율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뭐 이렇다라는 거죠.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하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크기를 한번 계속 측정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조세 수입이라는 게 텍스 레비뉴, 뭐 토탈 레비뉴라고 TR이라고 많이 써가지고 텍스 레비뉴에서는 TR이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텍스 레비뉴를 여기서 TR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TR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조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맥시멈을 거쳐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 자, 조세 수입이 없는 경우 있죠. 0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T를 조금씩 증가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주 커지는 경우, 점점 커진다면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여진다. 이거를 그려본다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데드웨일 로스는 나타나지만 토탈 레비뉴의 크기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여기 그림에 맞춰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 볼게요. 자, 텍스 레비뉴가 뭐겠습니까? 요거죠.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 까만 손으로 나타나는 사각형의 크기입니다. 요 사각형의 크기가 점점 바뀌게 되겠죠. 처음에는 높이는 작고 변의 크기가 큰 조세 수입에다가 점점 밑변은 작아지면서 높이는 커지는 그런 조세 수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검은색 사각형의 조세 수입을 생각해 보면 자, 처음에는 길쭉한 T 크기만큼의 사각형이 있었죠. 근데 요게 짧아지지만 요렇게 크기로 바뀌고 나중에는 T 크기가 커지고
네, 높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 크기의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넓이가 커지는 거 뭐죠? 정사각형이 되면은 넓이가 가장 커질 겁니다.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그려보시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형 모양으로 변해갈수록 크다. 이 사각형 크기 뭐다? 조세 수입이죠. 사각형의 크기 조세 수입입니다. 그럼 아까 그렸던 거를 우리가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그쵸? T 크기죠. 세금의 규모 T의 조세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데드로스는 어떤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일차적인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의 크기는 두 개의 곱이니까 넓이의 크기로 커진다. 두 변수가 점점 커지는 거. 네. 그랬을 때 곱, 제곱의 모양으로 그죠? X 스퀘어 비슷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선을 그려본다면 텍스 레비뉴가 되겠죠. T에 따른 TR. 네, 텍스 레비뉴의 크기는 어떻다? 처음에는 점점 상승하다가 어디서 맥시멈 값을 딱 찍고 내려오는 네, 이런 2차 곡선 U를 엎어놓은 거 인버스 유세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레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레퍼 커브라고 합니다. 이 레퍼 커브가 뭘 의미하느냐? 레퍼라는 경제학자의 경제학자의 레퍼 커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바가 뭐냐? 정치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죠. 뭐 미국의 경제학자였고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우파 쪽에 가까운 경제학자였어요. 이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 네,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을 좀 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정치적인 정책을 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만약에 현실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TP, present라고 해서 TP라고 쓸게요. 지금 조세의 크기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실에는. 근데 현실에 TP의 크기에 지금 있다면, TP에 있다면 조세 깎아줘. 세율을 깎아줘. 세율을 프라임으로, TP 프라임으로 깎아줘. 깎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 지금 몇 조 원 하는 게, 조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조세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더 깎아줘도 되겠네. 5%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 10% 깎아줘. 이런 논리를 주장한 거예요. 어떤 논리? 조세, 세금 규모 또는 세율 감소를 통해서 오히려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요 논리를 요 크기로, 요 그림으로 수요 공급 모양에 있어서의 크기로 증명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 현실에 위치하고 있다면 세율 감소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감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죠. 뭐 이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맞춰가지고 이 논리 이런 분석이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리퍼블리칸 공화당 쪽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레퍼 커브, 그러니까 오른쪽 상황, 여기 맥시멈점 오른쪽 상황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꼭 이렇게 레퍼 커브만으로 볼 수 없는 게 현실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게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에 조세를 부과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시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다지 평범한 경우가 아니라서 현실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아주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론적으로는 이런 논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이런 논리를 경제학자들이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 정치적인 주장에 접목시킨 내용이 있다. 그다음 레퍼 커브라는 게 있었다. 레퍼 커브가 뭘 보이느냐? 우리 여기 직선인 수요 공급 모형으로 간단한 모형으로 봤을 때 이런 논리를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직접 공부했던 거 탄력성에 대한 또 언급이 있었고 우리가 왜 탄력성을 배우고 왜 탄력성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또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조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조세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모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모형에서 아주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응용 부분으로서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 모형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런 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꼭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수요 공급 그리고 있고 그 수요 공급 곡선 밑에서 영역을 표시한다거나 변화분을 표시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그다음에 그림 계속 그려봄으로써 이런 영역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응용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가지고 요 부분들 계속 시장 모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새로운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이질적이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조금씩 이렇게 복습하시고 좀 모자란다 생각하는 부분 다시 좀 익히시면 별로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